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질문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의 731 부대는 인간에 대한 실험 차원으로 산 사람에게 대한 마루타 만행은 독일의 가스실보다 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라 여겨지고, 그리고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에 일본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선동 등으로 학살된 제1한국인이 6,661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에 대한 모습을 색안경을 끼고 대한민국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족적인 문제예요. 언제까지 상대가 그러했다고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해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항상 저의 가르침은 그래요. 대자연의 가르침은 그래요. 선순환이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무태에 있는 그 모든 것, 자기네 진화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얘기를 내죠. 때렸기 때문에 때리고 맞았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 때린다고. 너와 내가 만나서 이웃집 간에 싸웠습니다. 이유와 원인은 밝히지 않은 채 인간들은 말입니다. 그 순간에 벌어지는 현상에 빠져 있었고 씩씩대요. 그리고 씩씩댈 때 일으키는 게 자존심입니다. 내가 한 대 더 때려야지. 한 대 맞은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그만큼 못났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만 해댈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아닌 것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지금도 그래요.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사항을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자짓 해대는 것입니다. 사자짓은 왜 될까요? 누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에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인연을 깨우쳐 주기 위해 해대는 게 사자짓이에요. 도량에서 공부하는 우리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가 없는 이 상태에서 그냥 대자연의 공부를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부하게끔 놔둡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때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은 이가 어느 날에 갑자기 사자로 돌변해 내 속을 긁어놓는다는 것이죠. 내 속을 긁어놨을 때 왜 너는 오늘 내 속을 긁어놓느냐? 우리는 요 단순한 현상에 비추어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가 오늘 내 앞에서 그러한 사자짓을 해댈 때는 그 이전부터 쌓이고 쌓여왔던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접근하지도 않고
오늘 너 왜 그러냐, 내 앞에서 왜 그 사자짓만 해야 되느냐, 이 차원에서 그만 바라보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없으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에 따른 행위를 해대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저에는 항상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인간 세상 깊숙하게 묻어놓았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 인연, 나하기 나름이라.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서 해해해. 어느 순간 내 앞에서 사자가 되어버리면 인상만 찡그리는. 언제까지 이 못난 삶을 그리 살아갈 것인가. 잘못은 잘해 나가기 위한 걸음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 없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천기의 원소 인기가 치기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천지 대재현이 인간을 탄생시켰을 때 잘못하며 살아가라고 인간을 조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못은 잘해 나가다가 저지른 일정한 행위. 왜 잘해 나가다가 저지르냐? 머물러 멈춰버렸을 때, 그 이상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저질리는 짓이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내 이웃을 미워하며 살아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찌 내 이웃이라고 이웃만 얘기를 하는가? 왜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해야만 했었는가? 이 깊이에 대해 생각해 보지를 않고 교육이든 가르침이든 당했으니까 가해 자해에 대한 원망만 서리는 그런 교육만이 난무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한 이유를 찾아보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내 가슴에서 융해시켜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까우면서 먼 나라라는 그러한 오명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 중국과 한국은 순망치약, 입술이 없으면 그 이빨이 시리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두둑 일본을 가소롭게 생각하고 안 이롭게 생각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남귤북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쪽에서는 귤, 오렌지도 모르는데 왜 북쪽에서 오면 탱자 취급도 안 해주느냐? 탱자 취급도 안 해주는 우리 민족이 그리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행위를, 그 이로움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기에 받는 표적의 일환이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